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손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과학원 학교별 내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신고를 준비했고요. 잠신고의 시험 난이도 및 문항 구성, 문항 스타일, 출처, 등급별 도약 전략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생명과학원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 내신 만점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강의들의 특징과 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별도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학교별 내신 분석 잠신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에 대한 소개 아주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 아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지학원, 현탑학원 등에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분당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투스의 생명과학 내신 수능 대표 강사였습니다. 이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은 1등,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에게만 주어진 타이틀이죠.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해서, 내신 수능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사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왼쪽에 있는 캐리커처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건 제 캐리커처거든요. 닮았죠? 그쵸? 이 캐리커처는 학생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인데 어떤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려졌느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에 정답이 없는 오류 문항이 한 문항 등장합니다. 그 수능 생명과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장 먼저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수능이 목요일날 치러지고요. 목요일날 밤에 과학탐구 시험지 나오는데 시험지가 나오자마자 풀어본 다음에 이 문항은 오류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근본 조건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항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제가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공지를 하고요. 이 문항은 오류다라고 공지한 다음에 왜 오류인지를 영상으로 쫙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걸 본 학생들이 이제 이 문항은 진짜 오류구나라고 해서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평가원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는 정답 무효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를 하고요. 그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제가 자문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법원에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개 지적도 해주고 자문도 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에게 방금 보여드린 캐리커처를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수능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다. 정말 전문가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능에 대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 애가 칠 시험은 당장 내신인데 내신은 수능하고 다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내신도 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학에 한정지어서는요. 그래서 내신도 정말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잠실에서도 내신 강의를 많이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이투스에서도 제가 내신 강의를 했었는데 당연하게 수많은 학생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잠실 지역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에서 제 수업을 듣고 생명과학 전교 1등 1등급 맞은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잠신고 내신 분석을 진행할 텐데 이 내신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은 지금까지 치러진 시험들의 경향을 분석한 겁니다. 물론 내년에 이 경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조, 경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조금씩 변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치러진 시험에 대한 분석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 경향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신 분석 들어갈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난이도 및 구성입니다. 자, 잠신고 시험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중상에서 상 정도입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확실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많은 학교들의 내신 시험지를 보고 객관적으로 내린 난이도예요. 중상에서 상 정도입니다. 쉬어봤자 다른 학교들의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고, 어려우면은 정말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잠신고 내신입니다. 문항 구성은 사실 특이할 것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객관식, 선택형이라 많이 부르는데 그것과 서답형이거든요. 근데 잠신고는 특이하게 이 서답형이 서논수령이에요. 서논수령. 요것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험마다 객관식은 보통 몇 문항이냐? 20분에서 21문항에서 25문항. 그리고 서논수령이 시험마다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여지도 있어요. 다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2학기 중간고사가 보통 4단원 유전 파트를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워낙에 어렵고 문항의 풀이 시간도 워낙 길다 보니까 그때만큼은 서논수령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객관식으로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다만 이거는 현재까지 치러진 시험들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 내신에서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치러진 시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 일정 및 범위는 그렇게 특이하진 않습니다. 특히 잠신고 학사 일정이 막 엄청나게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적인 일정을 따라간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1학기 기말고사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2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추석이 언제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9월, 빠르면 9월 말이고 늦으면 10월 중순이거든요. 추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른데, 다른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시험 치는 그때 보통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치게 되고요. 그 때문에 시험 범위도 다른 학교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진도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매 해마다 학교쌤들이 그 이제 올라온 2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조금씩 조절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씩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엄청 우당탕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대비 이 시험 범위가 막 이상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부 막 꼬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 대비 잠신고는 아주 평균적인 시험 범위를 따라간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는 1단원 여기 아주 쉽습니다. 과학의 탐구과정, 물질대사 여기 쉽고요. 3단원 일부가 있는데 이 3단원 일부가 이 3단원이 총 중단원 4개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거기에 4개 단원이 뉴런,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과 항상성, 방어작용인데 앞에 있는 뉴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계에 근육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1학기 기말 때에는 보통 항상성까지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3단원 중단원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가 1, 2로 끝난 거예요. 학사 일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에 3-1 뉴런부터 3-3 항상성까지 치고 방어작용이 2학기 중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1학기 기말고사에 방어까지 끝나고요. 2학기 중간고사는 보통은 가계도까지 봤는데 올해는 돌연변이까지 시험을 쳤습니다. 돌연변이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돌연변이를 포함해서 5단원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돌연변이까지 다 치고 2학기 기말은 5단원만 쳤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 돌연변이라는 파트가 유전의 가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유전 단원의 앞에 있는 내용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돌연변이가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 있으면은 범위가 넓어지면서 2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에 2학기 기말고사에 있는 요 5단원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생태계 단원이에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다만
돌연변이가 2학기 기말고사가 되면은 2학기 중간고사가 가결이 끝나거든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돌연변이란 주제가 앞에 있는 유저 단어를 다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2학기 기말고사에 있으면은 사실상 2학기 기말고사의 범위가 유전 전체부터 5단원까지예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여기에 있으면은 2학기 중간고사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기말고사도 문제가 되고, 반대로 여기 있으면은 2학기 중간고사가 엄청 힘듭니다. 대신에 2학기 기말이 조금은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사 일정이나 진도 범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대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진도가 넘치면은 별도로 다 보강을 해주고 문제도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 스타일, 문항 출제 스타일인데, 자, 스타일 먼저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은, 요 스타일은 유형 자체가 엄청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객관식, 선택형, 서논술형 이거 말고 문항이 이제 수능에서 두 가지거든요. 개념형과 추론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 있고, 실전의 다른 개념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있는데, 생명과학 문제들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자료가 제시가 되고요. 보기 기역, 보기 니은, 보기 디귿 이런 식의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주어진 다음에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디귿이 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 자료가 두 가지 형태로 많이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학교 쌤들이 워낙 하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림이나 그래프를 직접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을 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보통 이제 어디서 갖고 오느냐? 고3 수능, 평가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데에서 그림이나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출제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좀 변형하세요. 추론형 문제들은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렵습니다. 제가 고3 수업도 하는데 고3 학생들 추론형 문제 만드는 데에 한 번 만들 때마다 막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한 문제 만드는데. 만든 다음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만드는 데 어렵습니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 업무상 무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3 수능, 평가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EBS 수특 수완 이런 데에서 가지고 와서 많이 내기 때문에 문항의 유형이 수능의 스타일이 내신 스타일로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내신도 잘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그렇게 많이 특이하진 않습니다. 개념형 문항과 추론형 문항 그대로 내신 시험에 등장을 해요. 때문에 당연하게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문항들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좀 독특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잠신고는 이게 과중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등급 변별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넣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치가 다수의 보기를 제시한 다음에 옳은 것이 몇 개냐면서 동그라미 1번에 1개, 2번에 2개, 3번에 3개, 4번에 4개, 5번에 5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기가 한 기역, 니은, 디귿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옳은 건 몇 개니? 를 객관식으로 제시합니다. 선택형으로. 여기서 틀린 친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선원수령. 그 전에 새로운 자료와 그래프. 여기 잠신고 학교쌤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학교들은 보통 그래프나 그림들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3 수능, 평가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EBS 수특수완 이런 데서 가져오시는데 직접 그리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비단 잠시고뿐만이 아니고 수능 생명과학을 할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키워내야 되는 자료 분석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고, 잠신고는 이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 시험마다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가 등장을 해요. 물론 제 수업에서
다 커버를 해주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제가 쪽집게 좀 찝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나죠. 시험 문제를 유출받아서 찍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나 그래프가 나와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당연하게 키워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원 수령이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두세 문장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원 수령이 보통 이제 이런 단어를 넣어서 서술하시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원 수령 말고도 그냥 뭐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근육의 수축에 대한 활주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려요.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면 못 쓰는 선원 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잘 잡아야지 잠신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나 그림에 대한 출처들 어디라 하냐면은 수능, 평가, 모의평가, 고사평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제가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 수업 중에 시험 문제 몇 % 나왔습니다. 적중률 몇 프로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제 수업 시간에 한 거에서만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신고는 새로운 자료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학원에서 할 거라고 쌤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학교 쌤들이 다른 거 보는 거 뭔지 알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참고하신 것들이 EBS의 비연계 교재들이에요. 예시 들어드릴까요? EBS 7대 함정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신유형 3주 특강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교재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갖고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서는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독특하다, 이런 것들 제가 다 수업 시간에 풀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커버를 못하는 정말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자료들 다 분석할 수 있게끔 대비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경향 스타일 맞춰가지고 등급별로 이 등급 가려면은 요 정도 가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잠신고는 전 등급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신고 친구들의, 제가 올해도 수업 되게 많이 했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수업 중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를 외워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범위, 이게 시험범위 문제야 아니야, 이것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꼭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수업 시간표가 안 맞으시면은 다른 선생님의 수업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잠신고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전 등급 공통입니다. 모든 등급 공통이에요.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중위권 도약을 위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이 중위권은 대략 몇 등급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 3에서 4등급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에서 4등급이 되면은 수시에서 엄청 유리한 등급은 아니지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등급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는 등급이기도 하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의 3, 1학기 기말고사의 2, 2학기 중간고사의 1 올라가면은 야, 이 친구는 발전하는 친구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등급부터 올라오는 거는 좀 힘드니까 최소한 3, 4등급 정도는 미리 받아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위권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정확한 개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많은 설명회 가보시면서, 아버님들도 많은 설명회 가보시면서
생명과학은 유전 추론형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추론형 문항에만 집중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추론형 문항이 매 시험마다 중요한 건 맞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개념형 문항입니다. 특히나 이 개념을 학원 수업에서 달달달 외운 거를 학생들이 그대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쌤들은 직접 묻기보다는 응용을 해서 물어봅니다. 단 이 응용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응용의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중위권 3, 4등급 가기에서는 무조건 이 개념을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신고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몇 개니? 이런 거 할 때 생각보다 애들이 개념에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해야지 절대로 중위권 밑으로 처지지 않는다. 대신에 상위권을 도약하려면은 무조건 추론형 문항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 상위권은 대략 2등급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2등급과 3등급을 나눠주는 라인은 추론형 문항이에요. 근데 이 추론형 문항이 잠신고에서 고3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초고난도까지 나오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초고난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한 8, 90%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다만 매 시험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거의 출제하는 편입니다.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몰라요. 매 연마다 조금씩 유형이 다른 걸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다 풀어야 되고 심지어 보기를 다 변형해줘요. 그러니까 문항은 그냥 들들들 외우고 와서 답을 외우고 들어온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맞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 보기를 놓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보기들을 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권과 중위권을 변별시킵니다. 그래서 추론형 문항을 꼭 다 풀어보시고 해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걸 잘하면은 고3 가서 되게 유리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니까.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고3 수능, 평가, 모의평가, 교육청 학력평가의 모든 문항을 기출 문제집을 제공하는데 그 기출 문제집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QR코드를 딱 누르면은 여러분 카메라로 딱 비추면은 바로 영상 연결돼서 그 해설에 대한 제 해설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위권 가기에선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상위권 가는 친구들, 나는 만점 목표다, 꼭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요 무조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엽적인 옳은 것 몇 개, 이거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되게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특히 잠신고 과중학교이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 이런 추론형 문항 굉장히 잘 풉니다. 개념 다 잘해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맹신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에서 생각보다 지엽적인 내용들을 많이 못 집어내고 그것들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소홀했던 거예요. 암기를. 그래가지고 최상위권에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운수령이요. 요거 얕봐서 안 됩니다. 모든 걸 퍼펙트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들한 다음에 외워 이렇게 안 시키거든요. 여러 가지 논리를 다 설명해줘요. 원리를 다 설명해준다고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서논수령을 쓸 수 있어요. 부분 점수를 깎이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학원 수업에서 요거 빵빵빵 개념 터뜨린 다음에 이건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하는 수업은 잠신고 친구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수업같이
요거에 대한 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전공자의 수업을 들어야지 잠신고 친구들은 최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등급별로 이렇게 도약 전략을 알겠는데 그러면은 방학 중과 학기 중에는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제가 물론 뭐 더 자세하게도 태분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방학 중과 학기 중을 말씀드리면은 잠신고 친구들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수업 듣는 거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여름 방학 때에도 유전 수업 듣는 거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잠신고 친구들에서 이 방학 중에 기본 개념을 완성해야 됩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는 디테일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쉬운 1단원, 2단원, 5단원 하지 않고 3단원, 4단원만 집중해서 9회 수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개념들 거의 다 완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기 중에 실력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응용해서 이런 그래프, 이런 자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이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꼭 방학 중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론형 문항 모든 유형들을 다 출제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거를 학기 중에 한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과목 몇 개를 포기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방학 중에 쉬운 추론형들 다 정복해가지고 추론형 문항은 대략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일단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론형 문항 풀이 길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그 풀이를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스킬들, 실전 개념들을 학기 중에 해서 고득점, 상위권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되는데 이번에는 2타임을 합니다. 잠실관과 강동관에서 한 타임씩 하거든요. 근데 잠신고 친구들은 제가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신을 잠실관에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잠실관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실관 수업은 토요일날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게 되겠고요. 12월 28일 날 개강해서 총 9회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잠신고 학교별 내신 분석이었고요. 제가 잠실 쪽 내신, 잠신고 내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최선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 원하는 점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과학 가르치는 송경호였고요. 우리는 12월 28일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